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친할수록 꼭 지켜야 할 인간관계 원칙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원래부터 친한 사람들 신경 많이 쓰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갖죠. 대단히 좋은 친구가 생겼다. 정말 인생의 선물 같아요, 사실. 오래된 친구를 정말 1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정말 맞아, 나한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지. 막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기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든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제 힘이 되는 그런 에너지, 연료,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특히 이제 친한 사람들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할수록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 중에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VIP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심하게,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VIP를 대하듯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실수할 확률이 크게 떨어지죠. 친한 사이도 정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VIP한테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 건드리지 않습니다. 놀리듯이 말하지 않고 상대를 주로 칭찬하죠. VIP니까. 이거예요, 바로. 오랜 친구의 약점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약점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여서 이제 장난하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의 약점을 가지고 놀린단 말이에요. 야, 학교 때는 뻑하면 질질 짜고 다녔으면서 그때 별명이 찌질이었잖아. 뭐 분위기 봐서 이렇게 놀려도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위를 대단히 잘 조절하셔야 돼요. 상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 없이 컸다는 말이 제일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어쨌든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능력 있고 참 좋은데 성격이 불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이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근데 그런 친구한테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남편이 참겠니? 뭐 혹시 이제 아내가 참겠니? 이런 말은 이제 칼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놓고 나니까 이런 말 하지. 너 누가 하냐? 너 그 성격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사이를 완전히 깨지게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그 성격 때문에 네가 이혼도 한 거야 라는 거 나 아니면 누가 말해줘 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VIP한테 어떻게 하세요? 음식도 세상 좋은 거, VIP니까 뭘 대접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한 친구나 친한 지인, 가족들한테는 그냥 친하니까 좀 소홀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대충 먹고 이런 거. 그러면 10번 중에 한두 번 그게 마음에서 탁 걸릴 때가 있어요. 나한테 좀 소홀하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너를 귀하게 대접해. 10번에 10번 다 그러진 못하지만 대충,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그릇도 대충 아무거나 놓고 먹고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번 중에 2번이나 3번쯤은 나는 네가 제일 귀해. 너한테 제일 좋은 걸로 정말 해주고 싶어. 이런 성의를 친할수록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우리가 이제 친할수록 꼭 지켜야 될 인간관계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해관계로 엮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혹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무명 시절이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유명한 선배 누구한테 정말 몇 억을 빌려서 힘든 고비를 넘겼다. 딴소리 안 하고 그냥 통장채 주더라. 이런 미담이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누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도와줘서 사이가 더 정말 돈을 막 줘가지고 돈독해지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사이가 깨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변을 봐도 이제 형제 때문에 보증 잘못 써서 폐가 망신을 하거나 친구한테 돈 빌려줘서 친구 잃고 돈도 잃고 이혼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금전관계는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친한 사람한테는 손 벌리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는 게 그 친구를 정말 오래도록
좋은 친구니까 오래도록 가지고 갈 수 있는 원칙입니다. 친하니까 이 정도는 도와주겠지 그랬는데 정색을 하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친구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친구와의 사이를 망치는 원인이지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는 게 거절한 그 친구가 원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부탁했던 내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돈을 빌리고 안 빌리고 어떤 그런 문제 외에 또 조심해야 할 거는요. 동업으로 엮이는 문제, 함께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인 중에 자기들 전 직장 동료가 모여서 커피 전문점을 시작한 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전 직장이 똑같이 그 커피 그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커피에 관련돼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젠 다 이직을 해서 딴 데 갔는데 친하니까 그들이 원래 커피 하던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씩을 모아서 이제 그 작은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이라고 해도 그 월급쟁이인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액수였죠. 그런데 장사가 생각만큼 안 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못 생각한 거죠. 이게 직원으로 내가 그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이제 내가 영업을 세일즈를 하는 거와 내가 아예 오너로 새로운 그야말로 무명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간과한 거였어요. 왜 유명한 브랜드들은 어디 이제 요지에 딱딱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손님이 많죠. 그런데 전혀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를 만약에 정말 좀 A급이 아닌 다른 어떤 급지에 오픈을 하면 나는 맨날 번잡하고 막 매출이 뭐 하루에 그야말로 몇백만 원씩 되는 매장만 보다가 여기는 단돈 하루에 10만 원 벌기가 어렵구나. 이런 매장을 이제 그야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교대로 가게를 보기로 했는데 매일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조그만 것도 서로의 어떤 이제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누가 가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또 불만. 마케팅을 하는데 별로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가게 홍보가 전혀 유익이 없어.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또 불만. 그 원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직원들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전기세까지 문제 삼고 결국 그 지인이 하던 그 가게는 서로 다 돈도 잃고 그 사람들끼리 관계도 다 깨졌어요.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다 깨진 거예요. 동업은 친할수록 하면 좋을 일이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가 거꾸로 너무 장사가 잘 돼도 서로 관계가 계속 돈독한 라는 거는 대단히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로 뭉쳐진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지 정말 가까운 사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원칙, 남의 인생 참견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제 지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스카이를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지 않고 배우한다고 극단에 있다가 뭐 영화 감독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뭐 영상한다고 그러다가 이래가지고 그 제 지인 그 부모를 세트로 아주 그냥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제 자녀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로 안 가니까 이 지인은 남들 보기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구만. 대학 졸업 때까지는 정말 잘 가던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부모와 이제 의견이 다르게 엇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그러더래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해줬잖아. 그러더래요. 저희 지인한테. 이제는 좀 내버려 두라고. 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 원대로 해줬으니 이제는 나를 좀 내버려 둬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이 너무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에 맞춰서 가지 않고 이제 부모의 참견에 그대로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 지인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도 많죠. 착실하게 부모가 지시한 대로 착착 이렇게 진행했는데 결국에 이제는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다 커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아요. 이제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식은 신이 나한테 맡겨주신 선물로 여겨야 돼요. 내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자식의 인생도 결국 남의 인생입니다. 도와줘야지 참견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정말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누나가 잔소리하면 동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이만 나빠지는 거죠. 사이가 나빠지면 도와줄 기회도 잃습니다. 부모, 형제도 다 그런데 그냥 친한 친구라고 해보세요. 회사 정리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너 미쳤냐는 소리부터 하는 그 선배 참견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의 내 판단대로 그 사람 인생을 뭐 이렇게 잣대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일단 참견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이야기는 뭘까?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뭐 때려쳐 마라, 회사를 때려쳐라 말아라, 때려치면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건 판단이고 조언이에요. 나는 공감하고 들어주고 요즘 굉장히 힘들구나 이해해주고, 조언을 요청하면 그때 해주고, 그때서 얘기하는 그 조언이야말로 참견이 아니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인 거죠. 자, 친할수록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3가지 원칙 지키셔서요, 친한 좀 인생의 보석 같은 선물을 아주 길게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